딸을 먼저 보낸 날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머니 속 구겨진 영수증 한 장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 서류는 민영명의 조심, 영수증, 통장 내역, 분만 기록, CCTV. 간호조무사 출신답게 서류와 기록을 꼼꼼히 추적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위는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출생신고는 조작됐으며 그 중심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음모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줄의 메모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법정에서의 마지막 승부. 과연 그녀는 손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는 강혜진입니다. 올해 55, 세탁소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죠.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딸 유나를 키우며 다림질 증기와 세제 냄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맡기고 간 옷가지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장부에 한 줄씩 적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지난 1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유나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응급 제왕절개였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유나는 합병증으로 그대로 눈을 감았죠. 27,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말이에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딸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저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멍하고 텅 비어버린 기분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손을 놀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손님들이 맡긴 옷을 정리하다가 작은 아이 옷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후드티였죠. 주머니 속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주차권 영수증이었습니다. 뒷면에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죠. 양수 터지면 119 바로. 보험 서류는 민영명의 조심. 유나의 필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나는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보험 서류, 민영명의 조심이라니. 민혁은 제 사위 지훈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건자재 유통업을 같이 한다고 들었죠. 그런데 왜 유나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세탁소 안을 몇 바퀴고 돌았어요.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죠. 간호조무사 시절 저는 차트와 서류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걸 알았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말을 바꿔도 종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모를 믿기로 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경계했다는 걸,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유나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상 구석구석을 살폈죠. 평소 유나는 꼼꼼한 아이였어요. 영수증도 잘 챙기고 통장 정리도 제대로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통장을 찾아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작년 12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쯤부터 이상한 거래 내역이 보였어요. 현금 인출이 여러 차례 있었죠. 한 번에 50만 원씩, 많을 땐 100만 원까지. 유나가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카드로 계산하는 걸 선호했고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걸 불편해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메모란이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죠. 거래 대금이라니요. 유나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임신 중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구에게 준 걸까요?
다시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보험 서류는 민혁명의 조심. 민혁?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세탁소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도장집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쓰던 것, 제가 쓰던 것, 유나 이름으로 파놓은 도장까지. 도장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도장은 못 바꾼다는 것. 서류에 찍힌 도장은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저는 종이를 믿습니다. 영수증, 통장, 메모, 기록. 그것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저는 종이로 일어섰고 종이로 딸을 키웠습니다. 이제 종이로 손녀를 지켜야 할 때였죠. 계산대 위에 영수증을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선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긁어댔죠. 이상했어요. 지우는 장례식 내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도금자 씨는 계속 절찬히 서륜이 하는 말만 했죠. 아이는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지훈 쪽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급한 걸까요? 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증거였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기였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20살이었을 때, 그 애가 웃던 모습,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세탁소 계산대에 앉아 숙제하던 모습,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녀뿐이에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시작이었어요. 구겨진 영수증, 휘갈겨 쓴 메모, 딸의 마지막 경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유나의 장례식은 병원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사흘간 문상객을 받았죠. 동네 세탁소 단골들, 유나의 학교 친구들, 몇 안 되는 친척들이 다녀갔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그저 멍하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 도금자 씨가 제 곁에 앉지 않았어요. 빈소 한쪽 구석에서 계속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도금자 씨는 장례식장 직원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서 오래됐거든요. 다들 알아요.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죠.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출생신고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유나도 없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아빠니까 제가 하는 게 맞죠.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손녀 이름은 뭐로 지을 생각이야? 그건 저희 집안에서 정하겠습니다. 지훈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집안이라니요. 외가는 집안이 아니란 말인가요? 도금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성은 서씨가 돼야 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요? 네, 우리 집안은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이에요. 애가 다른 성을 쓰면 안 되죠. 목소리에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도금자 씨는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니 서류 몇 장을 받아왔어요. 병원에서 분만 증명서 받아놨어요. 이거 있으면 출생신고 금방 되거든요. 제 동의도 없이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둔 겁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힘이 없었죠. 딸을 잃은 슬픔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거든요.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죠. 유나가 정말 사라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낙골당에 딸의 유골함을 뒀어요. 작은 함 하나에 딸의 전부가 담겨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훈과 도금자 씨는 따로 차를 타고 갔어요. 저를 태우지도 않았죠.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세탁소에 불을 켰어요. 계산대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죠. 유나의 메모가 든 영수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는 민영명의 조심. 저는 영수증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도 꺼냈습니다. 향초 구매 영수증이었죠.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하단에 작은 글씨로 담당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 담당 베세라 주무관 추천.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왜 구청 담당자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도금자 씨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 동네에서 대대로 살았다. 다들 안다. 인맥이 있다. 인맥이요. 서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인맥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출생신고를 하려는 걸까요? 왜 저를 철저히 배제하는 걸까요? 손녀는 유나의 딸이기도 하지만 제 핏줄이기도 합니다. 외할머니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그런데 지훈과 도금자 씨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저는 영수증 2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유나의 메모, 장례식장 영수증.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2장의 종이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세탁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딸이 남긴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고요. 손녀를 지키려면 움직여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 베세라 주무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가족관계 등록 담당 부서는 구청 2층 끝자락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창구 앞에 섰어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베세라 주무관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4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베세라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제 딸이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위 쪽에서 출생신고를 서두르고 있어요. 저를 빼고요. 베세라 주무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외할머니시군요. 네,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가 제대로 된 건지, 절차가 맞는 건지요. 베세라 주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수되기 전이라면 확인이 어렵지만 접수 후라면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본 대조는 필수입니다. 원본 대조요? 내분만 증명서 같은 경우 원본과 제출된 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발급 경로도 중요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보였습니다. 원본이요. 절차요.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베세라 주무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베세라 주무관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2개, 서류 캐비넷이 빼곡한 방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베세라 주무관이 노트를 펼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혜진입니다. 딸은 강윤아예요. 강윤아 씨의 자녀 출생신고 건이시군요. 언제 출산하셨나요? 작년 12월 28일이요. 응급 제왕절개였어요. 아이는 살았지만 윤아는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세라 주무관이 펜을 멈췄어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병원에서, 집에서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 쪽에서 출생신고를 서두르고 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됐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할 거예요. 분만 증명서를 이미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베세라 주무관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분만 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하죠. 보통 친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해요. 누가 발급받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시어머니인 도금자 씨가 받아놨다고만 했어요. 친모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는 친부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조부모도 법적으로 신고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 받은 향초 구매 영수증이에요. 여기 주무관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베세라 주무관이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네, 장례식장 일부에서 구청 직원 이름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연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도금자 씨가 그렇게 인맥을 자랑했던 게 허세였다는 겁니까?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건지도 몰라요. 저를 위축시키려고 말이죠. 베세라 주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분만 증명서 원본 대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원본 대조요? 내 제출된 서류가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원본인지 누가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발급 경로가 이상하면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병원에서 분만 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환자 유족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의무 기록 사본도 첨부하시고요. 베세라 주무관이 메모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분만기록 열람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본, 신분증. 준비되면 다시 오세요. 출생신고 접수 여부도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구청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에 생겼습니다. 절차가 있다는 것,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것, 서류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아가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이었죠. 산부인과 건물 앞에 섰어요. 한 달 전 이곳에서 딸이 떠났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원무과로 갔습니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입니다. 환자는 작년 12월 28일 사망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신청서를 받았어요.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요. 분만 기록 열람 동의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의료정보팀에 문의하셔야 해요. 3층이에요.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의료정보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분만 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으려고요. 환자분 성함이요? 강윤아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출산 후 사망했어요. 여성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유족분이시면 신청 가능해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세요. 서류를 건넸어요. 여성이 서류를 작성해 주더니 저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동의서 가지고 병원 기록 보관실에 가시면 돼요. 지하 1층이에요. 저는 동의서를 받아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습기 찬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곳이었죠. 담당자에게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강윤아, 환자 분만 기록 열람하려고요.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보세요. 복사는 안 돼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기록, 신생아 케어 기록, 산모 상태 기록.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만 증명서 발급 기록란이었죠. 발급 신청자 란에 보호자 서도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금자 씨가 발급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줄이 이상했습니다. 대리 수령 차민혁. 민혁이요. 윤아가 메모에 적었던 그 이름. 보험 서류는 민혁명의 조심. 왜 민혁이 분만 증명서를 대리 수령한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이 기록 사본 받을 수 있나요? 의무기록 4번 신청하셨으면 포함돼서 나와요.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더 빨리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절차상 그게 최선이에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지훈이 출생신고를 끝낼 수도 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맞으시죠? 낮은 여성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병원 분만병동 간호사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예요? 오후 2시요. 병원 정문 맞은편 카페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왜 저를 찾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병원 정문이 보이는 곳이었죠.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윤진이라는 간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2시가 되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강혜진 씨시죠? 네, 맞아요. 정윤진입니다. 정윤진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정윤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강윤아 씨 분만 당시 제가 당직 간호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아를 돌봐주셨던 분이시군요. 내 응급 제왕절개였어요. 상황이 급박했죠. 아이는 무사했지만 산모는 출혈이 심해서 결국. 정윤진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정윤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분만 직후 신생아 케어 지침에서 어긋난 일이 있었어요. 어긋났다고요? 내 정상적인 절차라면 신생아는 바로 신생아실로 이송돼야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정윤진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신생아실 입출입 기록을 제가 확인했어요. 보호자 명단에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시어머니라는 서도금 씨 이름이 없었어요. 대신 차민혁이라는 남성이 방문 기록에 있었죠. 차민혁?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유나의 메모, 분만 증명서, 대리 수령, 그리고 이제 신생아실 방문 기록까지. 민혁이 왜 신생아실에 온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친족도 아니고 보호자 동의도 없었는데 들어왔어요.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죠. 정윤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생아실 CCTV 일부가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다고요? 네, 점검 중이라고 했지만 기록을 보니 점검 예정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임의로 껐을 가능성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그 CCTV 영상은 어떻게 됐나요? 병원 보안팀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돼요.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CCTV 보존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유족 자격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윤진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 입장도 있고요. 기다려 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정윤진을 붙잡았어요. 왜 이 일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험하실 텐데요. 정윤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기록과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정윤진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생아실 입출입 기록, CCTV 공백, 민혁의 방문.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병원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CCTV 보존 요청하러 왔어요. 어느 구역이요? 작년 12월 28일 신생아실이요. 남성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유족분이시면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고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성이 신청서를 건네줬어요. 작성하시고 여기 서명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이거면 보존되는 거죠. 네, 3개월간 보존 처리됩니다. 필요하시면 열람 신청하시면 돼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최소한 증거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베세라 주무관이었습니다. 강혜진 씨, 출생신고 접수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전 이후 서지훈 씨 명의로 단독 신고했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법적으로 친부 단독 신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분만 증명서 사본의 발급 경로예요. 보호자가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수령은 제3자가 했더라고요. 차민혁이요. 어떻게 아세요? 병원 기록에서 확인했어요. 베세라 주무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본 대조가 필요해요. 병원에서 분만 기록, 원본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그걸 가지고 다시 오시면 이해 제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료정보팀으로 올라갔죠. 분만 기록 원본 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며칠 걸려요. 급한데 빨리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절차가 있어서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웠어요. 지훈 쪽에서 뭔가 더 진행하기 전에 막아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탁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금자 씨였어요. 혜진 씨,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출생신고 끝났어요. 애 이름은 서연이에요. 서씨 성으로 정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훈이가 아빠니까요. 도금자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쓸데없이 기웃거리지 마세요. 애는 우리가 키워요. 외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손녀는 제 핏줄이기도 해요. 핏줄이요? 도금자 씨가 비웃었어요. 핏줄이 뭐가 중요해요. 서류상으론 지훈이 애 아빠예요. 그걸로 끝이죠. 그 말을 남기고 도금자 씨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상으론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는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신생아실 입출입 기록, CCTV 보존 요청, 분만 증명서 발급 경로, 민혁의 흔적.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죠.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유나의 통장에 있던 그 이상한 거래 내역들, 거래 대금 상환이라고 적힌 그 돈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유나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야 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탁소 형광등 아래서 저는 통장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통장을 가방에 넣고 나왔어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예금주가 사망하셨네요. 유족분이시죠? 네. 어머니예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해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어느 기간 내역을 보시겠어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 서너 장이었죠. 저는 거래 내역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작년 11월부터 이상한 현금 인출이 보였습니다. 11월 15일 50만 원, 11월 28일 100만 원, 12월 10일 50만 원, 12월 20일 100만 원. 모두 거래 대금 상환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어요. 유나가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현금 인출은 추적이 어려워요. 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확인 가능해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12월 5일에 이체 내역이 하나 있네요. 차민혁 씨 계좌로 100만 원 입금됐어요. 차민혁?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명목이 뭐죠? 사업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금이라니요. 유나가 왜 민혁에게 돈을 보낸 걸까요? 이 거래 내역서 사본 받을 수 있나요? 유족분이시니까 가능해요.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공익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김태성 변호사라는 분이었죠. 퇴직을 앞둔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어요. 손녀분 후견 문제시죠? 내 사위 쪽에서 제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나의 메모가 적힌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분만증명서 발급 기록, 신생아실 입출입 기록. 김 변호사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계좌라는 말이 있죠. 돈의 흐름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거래 내역을 보세요. 딸분이 차민혁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어요. 명목도 애매하고요. 김 변호사가 펜으로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현금 인출 후 민혁 씨 계좌로 입금, 이건 뭔가를 숨기려는 패턴이에요. 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나가 남긴 메모에 보험 서류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보험 가입 내역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사위분 명의로 된 보험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험사에 조회 요청해 봐야겠어요. 유족 자격으로 가능할 거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예요. CCTV는 보존 요청하셨죠? 네. 어제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분만 기록 원본 확인서도 받아야 하고요. 신청해뒀어요.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보험사에 조회 요청할게요. 사위분 명의 보험 계약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해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감정은 짧게, 증거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동네 노인네 분들이었죠. 혜진아,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딸 잃고 손녀까지 빼앗길까봐 걱정된다며.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 사람은 말을 바꿔도 도장은 못 바꾼다고. 서류에 찍힌 도장은 흔적을 남기거든.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장이요. 출생신고 서류에 찍힌 도장들. 누가 어떤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 나갔죠. 첫 번째, 차민혁이 분만 증명서를 대리 수령했다. 두 번째, 민혁이 신생아실을 방문했다. 세 번째, 유나가 민혁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 네 번째, 명목은 거래, 대금 상환과 사업자금 지원. 다섯 번째, 유나의 메모에는 보험 서류 조심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민혁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사 조회 결과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서지훈 씨 명의로 된 대형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가입 금액이 5억입니다. 5억이요? 내작년 9월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수익자 변경 요청서가 있어요. 작년 11월에 제출됐죠. 누구로 바꿨는데요? 원래는 배우자인 강윤아 씨였어요. 그런데 차민혁 씨로 변경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혁이요? 네, 그리고 이 변경 요청서에 전자서명이 찍혀 있어요. IP 로그를 확인해 보니 민혁 씨 주소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해요. 왜 사업 파트너가 보험 수익자로 변경되겠어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나요? 충분합니다.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출생신고 조작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분만 기록 원본 확인서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내일쯤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 받으시면 바로 가사소송 준비할게요. 친권과 후견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해요. 김 변호사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유전자 검사요. 유전자 검사요? 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해요. 혹시 친자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건가요?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나요? 가사 사건에서는 가능해요. 친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지훈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면요. 만약 민혁이 친아버지라면요.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돈의 흐름, 서둘러 진행한 출생신고, 모두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였던 거죠.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보험 변경 서류, IP 로그, 모든 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피는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했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가사소송이 접수됐어요. 친권과 후견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었죠. 그리고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 받으러 오세요.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정된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죠. 복도 끝에서 지훈이 나타났어요. 도금자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도금자 씨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아빠예요. 그럼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떳떳하면 문제 없겠죠. 도금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체면을 뭘로 보는 거예요?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맞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딸을 잃고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저도 변했어요.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훈 씨 들어오세요. 지훈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였죠. 강혜진 씨, 저는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면봉으로 제 구강 점막을 채취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이미 채취했어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복도에 지훈과 도금자 씨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모양이었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았어요. 2주요. 2주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죠.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만약 지훈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면요. 만약 민혁이 친아버지라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숨겼을까요? 왜 출생신고를 서둘렀을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뛰다시피 사무실로 갔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지훈 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에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신부가 아니라고요? 내 유전자 일치율이 0%예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건 추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황상 차민혁 씨일 가능성이 높죠.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민혁 씨 신상을 조회해 봤어요. 그 사람 결혼한 적이 있어요. 결혼이요?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고요. 그리고 사업도 제대로 안 돼요. 빚이 상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여요. 민혁 씨와 윤아 씨가 관계를 맺었고 아이가 생긴 거죠. 하지만 민혁은 아이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빚도 많고 형편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떠넘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훈 씨도 빚이 많았어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민혁과 거래한 겁니다. 무슨 거래요? 김 변호사가 보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보험이요. 지훈 명의로 대형 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민혁으로 바꿨어요. 그 대가로 민혁이 지훈에게 돈을 댔을 거예요. 그럼 유나가 보낸 돈은요? 윤아 씨도 협박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혁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보낸 거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메모를 남긴 거였죠. 보험 서류는 민혁 명의 조심, 경고였던 겁니다. 도금자 씨는 어떻게 연루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집안 체면 때문에 협력한 것 같아요. 손자가 서씨 성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서둘렀고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출생신고 조작이에요. 그리고 보험 사기 의도도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친권과 후견은 당연히 외할머니인 당신에게 인정될 거예요. 지훈 씨는 법적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혁과 지훈, 도금자 씨는 처벌받나요? 출생신고, 허위신고죄, 보험사기 미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묶었습니다. 다음 주에 재판 있어요. 준비 잘하세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없어. 엄마가 지킬게.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유나의 메모가 든 영수증이 그대로 있었죠. 보험 서류는 민혁명의 조심. 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경고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마워. 유나야. 내가 남긴 흔적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결의의 눈물이었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법정이었어요. 저는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유나의 메모, 은행 거래 내역, 보험 서류, 분만 증명서 발급 기록, 신생아실 입출입 기록, CCTV 보존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종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피는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했죠. 유전자 검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지우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민혁과 도금자는 음모를 꾸몄고요. 저는 이 모든 걸 법정에서 밝힐 겁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요. 딸이 남긴 마지막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탁소 형광등을 끄고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유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책상, 옷장, 침대.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기다려. 유나야,
엄마가 내 딸을 꼭 데려올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된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감정은 짧게, 증거는 길게.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죠. 저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겁니다. 차분하게, 단단하게 증거로 말할 거예요. 종이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세탁소를 정리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오늘 재판이지? 우리가 같이 가줄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힘내라, 내가 이길 거야.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법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은편에 지훈과 도금자 씨, 그리고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보이는 남성이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서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혜진 씨 측에서 친권 및 후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5가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출생신고 절차의 하자입니다. 분만증명서는 보호자 서도금 씨가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령은 제3자인 차민혁 씨가 했습니다. 이는 병원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김 변호사가 분만증명서 발급 기록을 제출했어요. 둘째, 분만기록 원본과의 불일치입니다. 신생아실 입출입 기록에 보호자 서도금 씨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차민혁 씨가 방문했죠. 친족도 아닌 사람이 왜 신생아실에 출입했는지 의문입니다. 신생아실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셋째, CCTV 기록입니다. 분만 당일 밤 신생아실 CCTV 일부가 꺼져 있었습니다. 점검 예정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CCTV 보존 자료가 나왔어요. 넷째, 계좌 흐름입니다. 피해자 강윤아 씨는 출산 전 여러 차례 차민혁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총액 300만 원이 넘습니다. 명목은 거래, 대금 상환과 사업자금 지원이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가 제출됐습니다. 다섯째, 보험 서류입니다. 서지훈 씨 명의의 5억 원짜리 보험, 수익자가 차민혁 씨로 변경됐습니다. 전자서명 IP 로고도 민혁 씨 주소입니다. 보험 변경 서류가 나왔어요. 재판장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김 변호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어요. 서지훈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일치율 0%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금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민혁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지훈 측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피청구인 측 입장 말씀해 보세요. 지훈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출생신고 당시 합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친부가 신고할 권한이 있죠. 하지만 친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서지훈 씨, 아이가 본인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세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민혁을 바라봤어요. 차민혁 씨, 당신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까?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그런데 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빚도 많고 결혼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지훈 씨와 거래한 겁니까?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도금자 씨를 바라봤어요. 서도금 씨,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금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아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출생 신고를 서두른 건 사실이죠? 집안 체면 때문이었어요. 손자가 서시 성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강혜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녀를 양육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아이는 동네 어린이집에 맡길 계획입니다. 양육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육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가 친척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동네 노인회에서 품앗이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서약서를 제출했어요. 할머니들이 도장을 찍어준 서류였죠. 경제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세탁소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월 300만 원 정도 벌어요. 저축도 있고요.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딸 유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잃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었어요. 종이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기록이 진실을 말해줬죠.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손녀를 사랑합니까? 내 딸만큼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양측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증거 검토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선고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패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지훈과 민혁, 도금자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손녀였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완벽해요. 감정도 절제하셨고요. 이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요. 2주만 더 기다리면 손녀를 만날 수 있어요.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유나야, 엄마가 곧 내 딸을 데려올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죠. 세탁소 계산대 위에 작은 액자를 준비해뒀습니다. 손녀를 데려오면 함께 찍을 사진을 담을 액자였어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과 도금자 씨는 오지 않았어요. 민혁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서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2025 가압 제천 247호 친권 및 후견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어요. 주문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후견인을 청구인 강혜진으로 지정한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피청구인 서지우는 미성년자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 0%로 확인됐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출생신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 분만증명서 발급 경로의 문제, 신생아실 기록 조작 의혹, 보험 사기 의도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 강혜진은 미성년자의 외할머니로서 양육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양육계획서, 경제적 능력, 보육 지원 체계가 모두 적정하다. 따라서 친권 및 후견인을 청구인에게 지정하며 출생신고 정정을 명한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았어요. 미성년자의 본과 성을 정정하라. 성은 강씨, 이름은 보호자가 정하도록 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겼어요. 축하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딸에게, 손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눈물이었죠. 재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 집행은 일주일 내 이루어진다. 서지우는 미성년자를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해냈어. 유나야, 엄마가 해냈어. 일주일 후 인도 집행일이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함께 지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손녀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고운 얼굴이었어요. 유나를 닮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집행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강혜진 씨, 아이를 인수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죠. 미안해. 이제야 데리러 왔네. 지훈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민혁한테 속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할 힘도 없었죠. 중요한 건 이제 손녀가 제 품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고 집을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혜진아, 드디어 데려왔구나. 세상에 이 예쁜 나가를. 할머니들이 손녀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손녀를 침대에 누였어요. 작은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강유진이요. 유나의 윤자를 풀어서 유자로 진실진자를 써서요. 좋은 이름이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요. 진실을 지킨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이가 진실을 말해줬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냈죠. 다음 날 구청에 갔습니다. 베세라 주무관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판결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도움이 컸어요. 출생신고 정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성은 강씨, 이름은 유진. 베세라 주무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강유진 양이에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녀의 이름이 새겨진 종이였어요. 제대로 된 첫 번째 기록이었죠. 세탁소로 돌아와 계산대 위 액자를 꺼냈습니다. 유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작은 손과 큰 손이 겹쳤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찍어줬죠. 잘 나왔다 액자에 넣어.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았어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진을 보고 축하해줬습니다. 혜진 씨, 정말 잘 됐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 할머니들, 김 변호사, 베세라 주무관, 정윤진 간호사, 모두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를 재우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나의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딸의 메모를 꺼냈어요. 양수 터지면 119 바로. 보험 서류는 민영명의 조심. 이 메모 한 장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마워. 유나야. 내가 남긴 목소리 덕분에 유진이를 지켰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작은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저는 유진이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종이는 사람을 속이려 했단다 하지만 사람은 종이보다 오래 기억하지. 유진이가 작은 손을 펼쳤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엄마가 남긴 사랑도 진실도 모두 다요.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를 안고 계산대에 앉았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기 데려왔네요. 네, 제 손녀예요. 이름이 뭐예요? 강유진이요. 손님이 유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쁘네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유진이를 키우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상.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저녁이 되어 유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지키는 일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구나. 영수증 한 장, 통장 내역 한 줄, 병원 기록 한 페이지. 그 모든 종이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믿었죠. 계산대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과 큰 손이 겹친 사진.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출생의 기록은 아이의 첫 번째 권리란다. 유진아. 유진이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나를 닮았어요. 저는 유진이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어른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내일을 위해서 싸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세탁소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숨결이 살아있었죠.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종이는 진실을 지켰고 사람은 사랑을 지켰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내일로 나아갔습니다.